120페이지 그 3번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보겠습니다. 얘는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준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거라 했죠. 내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하나 샀다. 그죠? 신규 주택을 사서 집이 두 개가 됐다. 이거죠. 자, 이때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요걸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요거 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년. 그래? 1년 이상. 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사고 그리고 이를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돼. 그죠? 그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이 조건을 갖추면 어떻게 해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야 특례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특례라는 건 집이 현재 두 개인데 이 조건을 갖추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그냥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비과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집이 두 개인데 그냥 하나로 봐주겠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요? 비과세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보유를 2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를 팔면 얘가 1주택은 맞는데 보유를 2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 보유 2년 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된다? 1주택으로 봐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그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비과세 그죠? 규정을 적용한다 하거나 뭐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어디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하냐면 여기가 4년 보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해놓고 비과세 한다. 맞아 틀려요? 비과세 한다 그러면 이게 맞죠. 왜? 여기서 4년 보유했다가 나오면 이 지분이 나오면 얘가 1년 3년에 1주택 맞죠. 근데 보유를 4년 했대잖아. 그럼 비과세 되죠. 그런 경우는 비과세 한다 맞아요. 근데 또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얘는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되죠. 적용해봤는데 지금 4년 보유했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만 기억하고 또 하나는 또 해요. 이것만 또 얘는 틀렸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조건은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일단 요 얘기들은 전부 다 무엇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간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일단 잘 모르면 집은 뭘 팔아라?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 원래 있던 집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 3번에 1번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2주택에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몇 년 안에 3년 이내 뭘 팔아라?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을 파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기본으로 이렇게만 보세요. 나머지 다 읽지 마시고. 이게 제일 기본이죠. 맨 밑에 2번 상속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뭘 받았대요?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개가 됐다. 2주택. 그죠? 그럼 뭘 팔아라? 뭐 잘 모르면 입 찍으면 돼. 1번 주택 팔아라. 근데 얘는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기간 제한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대신 조건이 얘를 먼저 팔아야 돼. 그죠? 자, 그럼 또 뭐 있어요? 동거봉양.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두 개가 됐다. 그죠? 요거 혜택 준다겠죠?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걸 먼저 팔아라 지정하면 안 된다겠죠? 왜?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똑같은 얘기 종합동산세에 나왔었죠. 종부세에서 이렇게 집이 두 개가 되면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양도세하고 종부세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보유세인 종부세를 혜택을 주고 5년간 팔면 양도세도 5년 이내 팔면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 기존의 집을 파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집이란 말은 뭐라 하겠어요? 본인 앞으로 집이 두 채인 거죠. 내 명의로. 원래 내 명의로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또 샀어. 그러면 그 전에 사기 전에 원래 있던 집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2주택 맞지만 각각 명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존 주택 승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된다. 몇 년 안에만, 5년 이내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시면 돼요. 혼인도 있다 했죠? 남녀 혼인에 있는 것도 있다 했죠? 얘가 무주택자야. 남자는 집이 없어. 근데 부모랑 같이 살아. 우리가 표현을 뭐라 그래요?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얘가 집이 없는데 지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려고 같이 산대. 근데 여자는 집이 있어. 근데 결혼했어. 그래서 여자가 이 시댁에 들어갔어. 그런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는 뭐다? 아무거나 몇 년 안에 5년이나 팔면 너도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주택인 자녀가 동거봉양하는 부모와 동거봉양사에서 혼인으로 집이 2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둘 다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게 기본, 이게 시험은 보통 기본 여기서 많이 나와요.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내가 일반 주택이 있는데 일정 요건 갖춘 문화재 주택을 있거나 일반 주택이 있는데 또 뭐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2개가 되면 얘도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파는 거죠. 기간 제한 없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가 있죠. 일단 교재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맨 밑에 2번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 그럼 뭘 팔아라? 기존의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된다.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그죠? 기간 제한 없고. 오른쪽 3번, 4번은 노부모 동거봉양. 4번은 혼인으로 집이 2개가 됐을 때 둘 다 5년 이내 뭘 팔아요? 먼저 파는 주택, 1주택. 그 4번 밑에 당구 표시. 1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5번, 6번은 그냥 문화재주택,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둘 다 뭘 팔으라고요? 일반주택. 기간 제한 없고. 그죠? 입주권은 보지 말아야겠죠? 입주권은 설명은 이건 뭐 머리 아파.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복잡하지 약간. 8번 실수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 이건 뭐예요? 실수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뭐가 됐다는 거야? 실수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집을 샀대요. 네, 이렇게 산 거죠. 그러면 뭘 팔아라? 얘를 팔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얘도 근데 3년 안에 파는 거죠. 3년 이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하고 차이점은 얘는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요거는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돼요. 그리고 수도권 밖에 집을 샀을 때. 그죠? 그랬을 때만 해당되고 그리고 얘하고 차이가 있죠. 얘는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상관없는 거지. 그 대신 얘는 뭐가 없어? 1년 지나고 이게 없어요. 왜? 실수요 목적으로 사는데 당장 필요한데 너 1년 지난 다음에 사야 돼.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겠어요? 옛날에 막 지방에 미분양 엄청 많을 때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하려고 수도권인 사람한테 야 니들 혜택 줄 테니까 가서 집 사. 그럼 내가 너 혜택을 줄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그죠? 얘는 그래서 뭐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 이게. 1년 이상 지난 후가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실수목 집을 사고 나서 기존의 수도권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비과세 된다. OX. 자, 수도권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집을 실수 목적으로 산 상태에서 수도권에 있는 집을 양도하게 되면 이 경우 양도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된다. OX.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문제를 풀었더니 얘가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과세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거야. 맞는 지문이에요. 왜? 앞에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충족하면 비과세 되겠죠. 그러니까 충족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는 전제 조건이 충족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 당연히 맞죠. 근데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얘는 비과세 하면 안 돼. 규정을 적용한다가 맞아 해가지고 문제 있자마자 얘는 틀렸다는 거야. 아는 거 나왔다는 거야. 얘는 틀렸대. 왜 틀렸냐니까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맞지만 앞에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했죠.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야. 이제 하듯이 공부해서 이만큼 알아놨어. 여기서 알아서 이제 됐다 싶었더니 문제 풀이가 또 아닌 거예요. 그게 또 가는 거야. 왜? 그대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지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간에 실력이 늘진 않는다니까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부단한 노력을.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 잠깐 하면 실력이 느는 줄 알아요. 뭐 이러면 한 2박 3일 막 시금 전폐하고 공부했어. 그럼 실력이 쫙 올라가? 택덤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배가 나오잖아요. 이 배가 어느 순간에 나온 배가 아니에요. 이게 막 한 1년, 2년 막 무한한 시간 동안에 조금 찐 거예요. 표현하게. 그래서 이 살을 찌우려고 내가 배가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계속 먹어준 거예요. 막 꾸준히.
아직 안 나왔는데도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계속 먹은 거야. 그때는 어느 순간에 그 노력이 결실이 생긴 거죠.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를 계속 하는데 실력이 안 올라가요. 왜? 금방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살이 쪄서 배가 나오듯이 실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지루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결과가 나와야 돼. 왜 안 나와?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전에서 그만두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결국 이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험 봐. 그러면 아니라 시험 봐도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공부한 게 시험 볼 때 확 실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결정해서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라고 한계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한계는 어디까지 가야 돼?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실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봐줘야 돼. 그리고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조금 하다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 찌우듯이 여러분이 지금 몸에 있는 살이 그냥 찐 게 아니듯이 오랜 시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듯이 그죠? 그 힘든데도 막 피곤한데 불구하고 막 저녁에 막 굳이 잠 안 자가면서 통닭을 먹어주는 그죠? 거기다 치맥을 해주는 그런 막 부단한 노력 끝에 이게 얻은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죠? 공부도 똑같다는 거죠. 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걔가 그렇다 보시면 되고 8번은 넘어가면 9번은 뭐 거기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록은 뭐냐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얘가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집이 여러 개를 그죠?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주택도 있다?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5채 임대하고 내가 하나 살고 있어. 요걸 팔면 너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대신 전세지권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뭘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6채인데 5채는 임대사업자 되고요. 하나는 본인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현재 2년 이상 살았어. 그럼 그 집을 팔면 너는 집이 6개인데도 불구하고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줘. 그럼 본인은 당연히 2년 했겠죠. 왜? 거주 2년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전제조건이 이거예요. 2년 거주를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거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자, 1번 소득세법상 농지. 그죠? 농지 교환으로 양도세 관련해서 가반에 드러내 오른 것은 그랬죠? 자,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새로운 농지 취득고 수용이 되면 몇 년 안에 3년 이내 수용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경작한 거로 보겠다. 그리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면 뭔다? 비과세 한다. 3년, 4분의 1 이렇게 가로치기 나왔네요.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을 때는 뭘로 본다? 1세대로 본다. 그죠? 본다고 있고. 3번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소실 독에 노후 났네요. 자, 그럼 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뭐는 안 들어간다? 공사기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주택 및 부속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시법상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 중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죠? 수용은 무조건 된다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그 주택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5번 국내 1주택은 수용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중 보유기간 제한을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옛날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10년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저런 집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현재 살고 있어. 얘가 뭐가 들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요. 이거 철거할 거 아니에요, 철거. 그죠? 그럼 이거 철거하면 이 공사 기간이 보통 아파트 한 2년 하잖아요. 그럼 이 공사 기간 동안 어딘가 가 있어야 되죠. 보통은 이제 전세나 이렇게 살다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우린 전세 안 살아, 남의 집에. 내 집에 살아야 돼. 그래서 요거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으로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산 거죠. 집을 하나 산 거지. 이걸 뭐라 그래? 대체주택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대체주택. 왜? 이거 대신 산 거잖아요. 이 대체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살고 있어요.
자, 공사 끝났어요. 이게 공사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 공사 완공되면 얘들 일리 이사 와야 되죠? 그잖아요. 이 집은 필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이 집은 왜 산 거야? 공사 기간 동안의 거주 목적으로 대체 산 거죠. 자, 이사 왔으니까 얘는 팔아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 대체 주택을 팔 때 얘만 놓고 보면 얘는 보유를 2년 하지 않았어도 얘도 뭐 1년 이상 여기서 뭐 있으면 거주했으면 얘도 여기서 1년 이상 뭐 했다고요? 거주만 하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얘만 놓고 봤을 때예요. 근데 실제 비과세 받으려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만 하면 안 돼. 여기 이사, 이거 완공되기 전후 2년 안에 이사 와야 되고, 왔으면 여기서 세대 저는 2년, 뭐 1년 이상 이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은 또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샀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조건이 있는데, 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 대체 주택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법정 요건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요건 다 갖추면 요건 다 갖추는 이런 얘기예요. 뭐 몇 년 안에 사고 이런 얘기들이죠. 그럼 얘는 근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그러니까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보유 기간은 제한을 안 받아요. 대신 뭐라 안 된다?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돼. 거주 세대 전원이. 그러니까 얘도 1년 거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체 주택의 경우도 뭐다? 1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다른 요건 충족하면 얘도 뭐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한 번 나온 거네. 옛날 오래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결국은 따지면 뭐예요? 보유는 관계없는 거지. 뭐만 하면 된다? 1년 이상 거주. 그죠? 6번은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법령이 정하는 치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받잖아. 그죠? 1년 이상 거주. 치약상 형편. 그죠? 됐고. 7번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죠? 8번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죠. 세대 전에 출국했대. 이민 갔어. 무조건 비과세죠. 대신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면 보유기간 요건 충족이 아니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 지금 한 얘기들이네요. 이게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9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어떤 거?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한다. 아까 제가 한 얘기죠. 맞지? 왜? 가로 안에 보유기간 4년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얘는 틀린 지문이죠.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푸는 거지. 지금 이거 보고 그냥 그래 맞아 그럼 끝이 아니에요.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보유했다니까 그러면 1주택 4년 보유가 되니까 비과세. 그죠? 10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팔면 그러니까 구분해서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걔가 뭐요? 전체를 1주택으로 보니까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무효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 얘는 지금 뭐래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생각하면 돼. 그거는 각각 팔았을 때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뭘로 본다?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맞는 거죠. 즉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11번은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신다고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 그죠? 거주만 5년 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자, 비과세는 그렇게 보면 되고 7번에 이제 미등이 나오죠? 자,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세율 70% 가는 거고 비과세 감면도 안 해주고 각종 공제 다 안 해줘요. 그게 원칙인데 거기 뭐가 있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나오네요. 이는 뭔 얘기예요? 이런 사유로 미등기를 하시면 미등기 일지라도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비과세 감면을 다 해주겠다. 왜?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1번 뭐예요? 왜 못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지르게 돼. 이는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한 거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2번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를 못했대. 내 의지가 아니죠? 아까 나온 거죠. 그리고 3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인데 농지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농지가 아까 뭐예요? 교환번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감면 8년 자격이나 대투하면 감면 받거든요. 요 케이스는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을 해주겠다. 농지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요거만. 그죠? 나머지는 안 되고. 4번은요. 비과세 충족하는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자,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는데 2년 보유했어.
비과세죠. 근데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무허가라는 얘기는 미등기라는 얘기네. 그죠? 근데 비과세 된다 안 된다? 4번 보세요. 4번. 비과세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해요. 무슨 주택? 무허가 주택이네요. 그래서 기가 불가능하대. 그럼 얘는 미등기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대잖아요.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 요건 충족하면. 그 얘기잖아 지금 4번이. 5번은 이거죠. 상속을 받았는데, 그죠? 얘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 그죠? 그 상태에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상속을 해줬는데 이 상속된 사실이 아직 미등인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뭐 있다? 병한테 넘어간 거죠.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민법 배운 대로 가면 되는데 있죠? 자, 상속을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뭘 하면?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를 해라. 그럼 얘가 지금 미등기인데 얘한테 넘어갔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얘 앞으로 등기해서 팔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얘가 누구다? 공치법상 사업시행자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라는 얘기는 수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법이 나오면, 공치법이 나오면 다 토지보상법, 그게 수용이거든, 수용.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 수용이 됐다는 얘기지. 그 수용도 양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임의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된 거니까 미등기 상대를 그대로 가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굳이 네 앞으로 등기했다 넘기지 말고 그냥 넘겨도 인정을 해주겠다.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 그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할 게, 만약에 시험이 나왔는데 상속 얘기만 보고 오 얘는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냥 뭐가 안 나와? 공치법상 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상속받았는데 미등기인데 그냥 병한테 양도했대. 그 미등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수용됐을 때만. 그러니까 그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을 공치법 나오잖아. 그죠?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양도했대. 그 법이 나왔을 때만 해당이 된다. 그죠? 5번까지만 보세요. 거기 6번, 7번은 됐고. 자, 이 질문은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아까 했죠? 미등기 양도 시에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 되는데 항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 예외가 있다는 건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딱 한 번인가 나왔어요. 이 미등기 관계된 거는. 다음 좀 옳은 걸 고르셔가지고 막. 오래됐죠? 뭐 오래전에. 그때 뭐 장기 할부로 막 단기 할부 막 이렇게 내고 그랬어요. 그때는. 호당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수준 떨어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내죠. 자, 기출지문이 그거네요. 나온 거 딱 한 번 나온 거. 1번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원칙적으로 미등기는 양도 비과세가 안 되죠. 언제만? 무허가 건축허가를 받는. 2번 미등기 양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죠? 비과세 감면 다 안 되고. 3번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장기 보유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둘 다 안 돼. 둘 다. 미등기. 4번 단기. 이렇게 돼. 단기 할부적은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보지 않는다. 단기 아니고 뭐? 장기 자산. 이대가 니들 많이 틀렸어. 이거 맞았다 해가지고. 대충 읽으니까 맞는 것 같죠? 장기나 단기나 뭐. 근데 문제를 이렇게 수준 떨어지긴 해가지고. 5번 미등기 양도세 세율이 얼마다? 30%, 36% 아니고요. 얼마? 70. 어렵지 않죠? 가볍게 보세요. 걔는. 그리고 납세 절차를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오늘도 모의고사 본다면 공법 봐. 공법? 오, 공법 뭐. 빡시게 보셔야 돼. 빡시게. 저는 공부할 때 재밌던데. 공부가 되면 되게 재밌어요. 알면. 맞춰가는 재미가 있거든. 근데 뭐든지 모르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요새 나한테 그 질문을, 지금 갔더니 또 누가 또 저기다가 또 올렸어요. 동영상에다가. 선생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진짜.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주네. 이렇게 하고 계시대. 지금 직장을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서 불안한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좀 답변을 달라네.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자꾸 하시지? 나 말고 딴 사람 많은데.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그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런가 봐. 공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그걸 자꾸 올리는 것 같아. 아, 그럼 내년부터 하지 마야지. 내년부터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는데 나만 입만 아프고. 그죠? 맨날 내 입만 아프고 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자꾸 딴소리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말 안 하라고. 수업만 해야 되겠어. 그치? 자, 얘 신고 나쁘죠?
그죠? 근데 뭐가 있다? 예정신고도 있고, 뭐도 있다? 확정신고도 있어.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다 아시는 얘기죠? 자, 부동산 등, 그렇게 갑니다. 부동산 등. 그리고 뭐 있어? 주식 등.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고요. 뭐 얘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토건부기. 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얘는 뭐가 나와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까지?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얘기고. 이거 조심할 게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얘는 언제예요? 양도일이, 잔금 날짜 양도일이잖아. 양도일이 속한 이렇게 가야 돼. 원래대로 가야 돼요. 그죠? 이때만. 왜? 이때는 이때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이때 내버리면 아직 이때 당시 허가나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냈다가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 허가 나면 그 얘기고, 여기는 이미 허가 그 전에 나 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가 된 거니까 원래대로 잔금 날짜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무대포로 나왔다가 그냥 허가 나오니까 얼른 그냥 무조건 허가일 그러면 안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순서 정해서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 그러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요. 예정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내가 끝까지 2항에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안 내고 버텨봐.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라? 나 한번 주고 봐. 이 계기네? 그래가지고 또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하고 확정신고 안 하면 이때 또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 해라? 신고는 하셔야 된다. 의무규정이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세금은 안 내는 건데 왜 굳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요 너 손해보고 팔아서 신고 안 해도 돼 라고 돼 있으면 누가 세금을 내겠냐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내가 그냥 손해봤다만 나 사실은 1억 벌었어. 근데 뭐래? 세금 안 내려고? 나 1억 손해봤어. 그래요? 아이고 손해봤으면 무슨 세금을 내. 내지 마. 이거 누가 내겠냐고. 그 지금 손해봤다는 얘기는 본인 얘기잖아. 본인 혼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손해봤으면 어떻게 해라. 근거를 갖춰서 나한테 신고를 해줘라. 그 얘기죠. 네 말이 맞으면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뭐래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확정신고는 언제 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 조심할 게 부담보증이 하시 부담보증이요. 그죠? 10억짜리인데 뭐 3억은 뭐 저당권 3억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7억.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뭘로 본다 했죠? 부담보증이요. 얘는 양도로 본다 했죠? 채무부담부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7억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3억은 양도세 신고를 하죠. 자, 이때 어떻게 한다? 증여세는 원래 신고가 증여받은 날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양도세니까 2개월이죠. 그 얘도 몇 개월? 3개월.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시 양도로 보는 이 양도세는 2개월 그러지 말고 얘랑 맞춘 거죠. 맞춰서 올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요. 이건 하나 좀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개정사항이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 맨 밑에 8번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 기한 그래가지고 기억번에 토건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오른쪽 니은의 주식은 분기 말부터 2월 이내. 디귿이 나왔죠? 토지걸 허가구역은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 허가가 나중에 났죠?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월 이내.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에 만나보세요.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 해야 되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변동사항 없으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정신고 했는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몇 가지 예외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 지금 얘기한 거. 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1월 달에 1억 원의 부동산 팔았는데 얘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누진세율. 그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낸 거죠. 그죠? 냈어. 여기까지 됐죠? 근데 같은 연도에 얘가 또 뭘 팔았어요.
근데 얘도 뭐야? 얘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에요. 얘도 1억인데 얘도 똑같이 누진이야. 그럼 이렇게 세금을 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세법 뭐라고 돼 있다? 동일 연도에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 2회차부터는 어떻게 해라? 이걸 따로 신고하면 안 되고 요 앞에 있는 거 2개를 합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누진세율 해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요때 낸 거 있죠? 앞에 낸 거 이거 빼고 나머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같은 연도에 누진을 여러 번 팔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왜요? 따로따로 하면 1억, 1억이니까 세율이 과표가 낮으니까 세율이 낮은데 이걸 합해버리면 과표가 커지니까 누진이니까 세율이 높아져 버리죠. 그리고 앞에 거 빼니까 만약에 7월 때 또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 하가 이거 3개 다 합해서 계산하고 앞에 있는 거 빼고 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일 연도에는 누진은 여러 번 파는 게 안 좋습니다. 1월 달에 팔았어. 12월 달에 또 팔아. 그러면 가능하면 12월 달 건 잔금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유리하죠. 그래야 세금을 덜 나와. 근데요. 누진하고 비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율 체계가 틀리잖아. 비례를 2번 팔았다. 그건 똑같죠. 왜? 합해서나 1억에 50%, 1억에 50% 이렇게 하나. 2개 2억에 50%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비례는 의미가 없어. 누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얘가 예정신고를 했어요. 5월 달에도. 그럼 얘는 예정신고한 거 맞죠?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다음 연도에 이 확정신고할 때 이렇게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정신고할 때 이렇게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연도에 뭐 한다? 요거를 합해서 뭘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해라 그런 이유. 리을은 뭐예요? 지금 했죠? 부담보증이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걔는 어떻게 해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아니고 언제요? 3개월 이내다. 그죠? 이번에 양도 차익이 겪거나 사손이 발생해도 뭔 하시라?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똑같죠? 다.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 1일 만분의 3. 그 미음번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돼. 그죠? 4번 예정신고한 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원래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 지금 한 얘기죠. 맨 밑에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래라? 확정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얘기죠. 확정신고 해야 된다. 넘어간 126번 6페이지 결정경정 얘기 나오죠. 자, 우리 결정경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단어, 그죠? 차이점 기억하시라 했죠? 자, 결정, 경정 둘 다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세금을 세무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는 얘는 신고 납부인데 왜 결정한다? 내가 뭘 안 해서? 신고 안 하니까. 경정의 뜻은 뭐다?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지 어떻게 알아?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얘는 신고한 거지. 했는데 신고 내용이 뭐가 생겼다? 탈루나 오류가 생겼다. 빠뜨리거나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쳐 부과한다. 이런 얘기, 이 차이점이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3년 전에 다운 계약서를 써서 양도세 신고를 했어요. 이번에 걸렸어. 그럼 납세지관이나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한다고 할까요? 경정한다고 할까요? 3년 전에 다운 계약서 썼다 걸렸어 이번에. 그럼 세무서장이 결정해, 경정해? 경정이죠, 경정. 왜? 다운으로 신고를 한 거잖아. 잘못 신고해서 고쳐서 한다. 그리고 경정한다고 해요. 아예 신고 안 하면 무신고는 이번에 직접 결정한다. 그죠? 고쳐있죠. 얘네들은 걷어서 세금 내야 되죠. 얘들 내야 되죠, 세금. 얘는 어떻게 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심사해요. 빨리빨리 걷어야 돼, 30일 안에. 그죠? 그래서 거기 5번에 결정, 경정, 차이점. 결정은 신고 안 하면 결정. 경정은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거를 징수하죠, 6번에.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 징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예정신고를. 근데 신고만 하고 돈을 다 안 낼 수도 있고 일부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결정 경정한 세액은 징수를 며칠 안에? 30일 안에 걷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구분해야 돼요. 용어 자체는 구분이 돼야 된다. 자, 분납은 물납은 안 되지만 얘는 뭐는 돼? 분납은 되죠? 자, 금액 기억하시고 기간 기억하셔야 돼. 1,000만 원 초과시 기간 2개월. 이때 분납 금액은 2,000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조심해야 되죠? 납부세계는 부가세가 없고 뭐만 있다? 감면의 경우만 뭐 낸다? 농특세 20%. 하여튼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부가세란 말이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실 게 우리 세법에서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어요. 배우는 거.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취득세,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종부세, 농특세 20%, 양도세도 감면의 경우 농특세 20%.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얘는 부가세가 아니죠. 두 개밖에 안 배워,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뭐? 지방교육세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1번, 양도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순간에 땡 틀린 거죠. 왜? 물납 폐지됐다 했죠. 폐지됐고. 2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되는 내년에 5월 달에 확정신고하면 그 작년에 예정신고 안 한 거 가산세 붙은 거 빼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예정신고 안 하면 그냥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붙는 거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자, 오른쪽 3번,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원칙적인 얘기고. 4번,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럼 나는 확정신고 안 하면 나는 분납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 다 되는 거죠. 5번,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죠? 2,000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이 되니까 최대 반절이니까 얼마?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때 당시 얘가 정답이었어요. 옳은 걸 고르셔가지고. 6번은요. 건물을 양도했대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토건부기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월. 그죠? 또 멋있고. 7번,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하나하나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8번,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다. 국세는 어디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양도자, 양수자. 도자예요, 수자예요? 도자. 수자는 취득세를 내는 거고, 도자가 아니에요, 도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파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그죠? 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2014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 기한 및 관할관청 어디냐? 자, 부동산 2014년 10월 24일 팔았대요. 그럼 예정신고 기한 어디예요? 언제까지? 12월 31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이니까 12월 31일이고 어디다 신고해야?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신고해야 되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그죠? 10번은 국계법. 이게 국계법을 하면 되죠. 지금 뭐라 봐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액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옛날 거라 이게 고쳐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개정돼가지고 올해부터 뭐라고 해야 돼요? 국계법 그러면 안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액을 하면 돼요. 그죠? 이게 저기 뭐지? 중개사법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법이 관할이 바뀌었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 틀렸다 이렇게는 안 내요. 지들이 알아서 돼.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세법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법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중요한 건 허가 구역이란 얘기지. 근데 뭐 했다고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어떻게 해라?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법을 신경 쓰지 마세요. 11번,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2회 양도 자산의 양도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합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뭐해라? 당연히 뭘 해라?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뭘 해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치?
12번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 얘가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거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사실은 과세 표준에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게. 결국 얘는 뭘 알아야 돼? 과표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외우라 했죠, 순서 꼭, 그죠? 13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말도 안 6월달이 뭐예요? 5월달, 5월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황당하게. 5월인데 6월. 근데 이것도 황당하다는 것도 내가 5월인지 아니까 황당한 거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요, 5월달이지. 6월달인지 모르면 엄청 헷갈리는 거야. 6월이 맞는지 5월이 맞는지 알아야지 안 헷갈리는 거죠. 알아야지. 그치? 자, 뒷선 넘어가면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양도와의 차이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맛이 나오는데 그 밑에 기출문제는 풀 건데 그 박스 바로 밑에 단고 표시 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얘가 시험에 나왔었죠.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양도 차익 어떻게 구한다? 양도 가액에서 필요기 뺀다 했죠. 그래서 얘가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근데 이제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세금 내야 된다 했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뭐 달러나 엔화 이런 걸로 팔 거 아니에요.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았다. 달러로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또 내려면 세금 계산할 때 얘가 달러로 했으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된다. 환산. 그럼 뭘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환율 곱해야 된다. 환율. 이 얘기죠. 이때 이 환율은 변동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하죠.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 그 얘기죠. 자, 얘는 뭐라겠어요? 자, 양도가액은 내가 수령하는 거라겠어? 지출하는 거라겠어? 양도가액은 수령에 지출해. 여러분이. 그 지출하죠. 그죠? 여러분이 집을 10억에 팔아가지고 10억도 지출에 개 줘버리고 집도 개 줘버리는 거지. 그죠? 왜? 양도가액은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10억이 양도가액이죠. 근데 뭐래? 내가 뭐 하는 거야? 수령하는 게 아니라 지출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정도 주고. 떨어지는 거죠. 양도가액은 여러분 집을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양도가액 10억이죠. 그 10억을 줘? 야, 내가 받아야지.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거예요, 수령. 필요경비를 지출해요, 수령해요? 지출. 그러니까 요거는 수령하는 거고 얘는 지출하는 거니까 환율은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은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하고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도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돈 준다 자꾸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양도가액은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양도한 금액은 내가 돈 팔았으니까 돈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수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규정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출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1번.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 의무자는 그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아니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주자 기준이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주자가 국내, 국외에서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물건 팔 때는 얘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주자 기준이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외자산 양도가 나오면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5년 지나야 된다죠. 그러니까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가 있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물건 팔면 오늘 우리나라 세금 내는 건 아니다. 얘 왜 그런다 했어요? 미치코 얘기했잖아요. 미치코가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오늘 결혼해서 삼들이랑 눈이 맞아 결혼했어. 혼인신고했어. 그럼 거주자 됐죠? 근데 오늘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원래 결혼 전에 일본에 동경에 빌딩이 있던 걸 갖고 왔는데 안 팔고 있다가 오늘 혼인신고하고 다음 달에 팔았어. 그럼 얘는 거주자니까 다음 달에 팔면 일본에서 판 거 우리나라 세금 내? 아니라는 거지. 왜? 몇 년이 지나야 돼? 5년은 지나야 된다. 말귀를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설명하면. 이제 한 달 돼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어. 근데 말했잖아. 사사키가 와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이 와서 그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5년은 지나야 그래야 뭐요 파자마 입고 다니고 그죠? 뭐 찜질방 가서 머리에다 계란 깨가면서 먹고 식혜 먹고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야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몇 년은 지나야 돼. 5년은 지나야 된다.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그러니까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면 기간이 무조건 몇 년이 되는 거야. 5년이 지나야 된다. 그죠? 2번 국외자산 양도시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사고 팔면 미국에다가도 세금을 내겠죠. 왜? 걔네 나라 세금 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을 또 내죠. 그럼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외국에서 내는 돈을 우리나라 세금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뭘 했다는 거야?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맞죠? 아니면 뭐 또 할 수 있어?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왜?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3번 국외자산 양도에 관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 외화 환산은 필요 경비 외화 환산 그랬죠? 그럼 필요 경비 얘기네. 그럼 언제적 환율에 한다? 지출일 현재 환율에 한다.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죠? 국외자산 양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양도가용 수령. 필요 경비는 지출. 환율은 필요 경비 그랬으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에 한다. 4번 국외자산 양도에 관해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70%다. 여러분 미등기는 전 등기 제도가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고 없어. 전 세계 몇 개 안 돼. 그 전세도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죠. 마찬가지로 미등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미등기가 제도가 없는데 미등기 양도했다고 70%가 없는 거예요. 중과세 없어요. 다 걔들은 국외자산 양도는 전부 다 그냥 누진세율로 가요. 거래 관계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누진세율. 중과세도 없고. 그쵸? 봐봐. 5번 국외자산 양도에 관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안 됩니다. 아예. 뭐만 되고? 기본공제만 되고 장기 보유는 안 돼요. 장기 보유는 공제금이 크다. 아까 설명했죠. 크기 때문에 외국 건 안 해줘. 대신 뭐 해줘? 기본공제 해줘. 왜? 걔는 지가 연락이 받아봤자 750만 원. 기본공제는 되지만 장기 보유는 안 된다. 6번 국외자산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 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갑니다. 무조건. 국외군, 국내군 다 실거래가. 걔가 없으면 시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으시면 되고. 지도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법 하시고 7월달에 문제풀이 할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7, 8, 90을 잘못하면 지난 6개월, 7개월, 8개월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잘하고 그 기간만 잘 보내시면 합격은 무조건 하면 무조건 장담하지만 그걸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결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혼자 하더라도 수업은 나오세요. 그래봤자 3시간, 4시간이야. 그죠? 근데 그 3시간, 4시간이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요 2배, 3배, 4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또 아무래도 시험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또 간다고 도서실 딱 박혀 있으면 바로 하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산. 하여튼 하산 빨리 하면 떨어지는 속도도 빨라요. 시험 떨어지는 속도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험 볼 때까지 학원에서 계속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원은요 시험 보잖아. 올해 토요일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수업하는 학원도 있어요. 많아요. 수도권에는. 왜?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은 에이 그게 훨씬 나아요. 일주일 나오면 공부 못해요. 안 돌아. 학원에서 그냥 민계공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걸 특징 잡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특강형식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이발 막 반복 되새김질 하는 거죠. 훨씬 도움돼요. 왜? 금요일날 민법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게 기억이 제일 오래 남지. 그렇게 돼. 수도권 학원들은. 그러니까 학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많이 여러분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남은 기간 잘 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